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쌍끌이 형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신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 국내 양시장 6거래일 연속 쌍끌이입니다. 우리 쌍끌이 형님께서 좋아하시는 네. 양매수가 계속 잡힙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미증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 특징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네. 특색 없이 지수는 좀 엇갈렸고 빅테크주들은 대부분 뭐 1% 안쪽으로 약보합권으로 대부분 마감이 됐습니다. 좀 많이 빠진 종목 봤더니 루시드가 좀 4% 넘게 빠졌고요. 뭐 테슬라는 약보합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이런 의약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 모더나는 2% 넘게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대체로 약세 보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1.5%를 기록했고 다우 종목 중에서 올라간 종목들 찾아봤더니 월트 디즈니, 보잉, 월마트가 공교롭게도 모두 1.5% 정도 올랐는데 얘네가 제일 많이 오른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오른 종목도 크게 빠진 종목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징적으로 좀 업종별로는 강세 보이는 업종이 항공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2% 넘게 올랐고요. 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강했는데 알보말은 강보합 정도, 로블록스가 6%가 넘게 빠진 점 눈에 들어왔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 정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 유가가 닷새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6달러대로 올라왔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차트로 준비한 거는 유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그 11월 들어서 유가가 확 빠졌었죠. 이게 이제 왜 빠졌냐면은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건데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12월 들어서 다시 본격적으로 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유가는 어떨까요? 주요 IB들 전망치를 살펴봤더니 골드만삭스는 WTI 유가를 기준으로 내년에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JP모건은 한 수를 더 뜹니다. 브렌트유가 내년에 125달러, 내후년에 150달러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125달러가 말이 125달러지 지금 현재가에 비해서 60% 이상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것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IB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반면에 정제 마진은 10월 달을 정점으로 해갖고 다시 지금 쭉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일단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정유주나 이런 쪽 보려면은 유가가 아니라 정제 마진이죠. 정제 마진은 뭐 우리나라 그 전망치 보면은 곧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눈으로 봐야죠. 뭐 그 정제 마진이 만약에 돌아서는 그 상승 추세가 좀 확연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캐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은 아직 이제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네.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유가 관련주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볼 텐데요. 국내 어제 뭐 쌍끌이 순매수였잖아요. 예. 외국인 기관이 개인이 뭐 던지는 물량 다 쓸어 담는 그렇죠. 분위기예요. 어제는 예. 그리고 인위적으로 코스피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어제 좀 눈으로 좀 보였거든요. 예. 근데 좀 많이 산 종목 좀 봤더니 1, 2, 3등의 외국인 기관 그 종목들이 똑같은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입니다. 이 세 종목이 어제 그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고 눈에 들어온 종목이 하이브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틀 연속 쌍끌이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SDI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뭐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뭐 이것도 이쪽 잔치였죠. 그래서 펄어비스, 셀트리온스 케어가 나흘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SM 사흘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에코프로빔,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도 외국인 기관이 어제 같이 산 종목이고요. 이 중에서 대장주로는 하이브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요새 그 수급은 세 종목이 좋고 한 종목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편인데 YG가 좀 부진한 편이고 하이브, SM, JYP엔터가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는 종목인데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있는 게 연기금이 5, 6일 연속적으로 이 종목들을 같이 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섹터로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연기금이 특히 12월 달에 이렇게 연속으로 좀 하이브만 하더라도 6일 연속 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주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좀 내년을 보고 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하이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요새 지금 많이 나온 얘기가
원소스 멀티유즈 얘기 많이 합니다. 똘똘한 콘텐츠 하나 있으면 이거 하고선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많이 드는 게 스타워즈 같은 경우가 극장 영화 상영에서 뭐 돈 번 거보다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거 상품 팔아갖고선 몇십 배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똘똘한 콘텐츠가 많은 데다가 이걸로 웹 소설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웹툰으로 만들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심지어는 게임으로 만들고 또 그 캐릭터 상품 팔고 뭐 그 MD라 그러죠. MD 상품도 팔고 이런 식으로 그 원소스 그 멀티 유즈를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듭니다. 콘텐츠 자체가 워낙 확고한 게 있기 때문에 예. 적은 비용으로 끊임없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두나무하고 전략적 제휴를 했는데 NFT 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죠. 이 부분도 뭐 그 당연히 뭐 호재일 것 같고 그리고 위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도에 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뭐 있으면은 뭐 리얼타임으로 알람 울리고 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이브에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 아티스트들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예. 이제 입점하는 게 위버스에 내년부터 입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돈이 될 것이고 관련해서 또 뭐 MD라든지 이런 거 판매가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저런 걸 다 떠나서 지금 BTS가 올해 미국에서 네 번 정도 공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공연하고 있는 중이거나 네 번 했거나 그런 것 같고 내년에는 좀 아주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공연 수입만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부수되는 또 좀 그 MD 상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글쎄 좀 그 내년에도 좀 그 실적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고 예. 아무래도 요새 트렌드에 가장 맞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싶습니다. 여기도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계속 이제 이익 구조를 확장시키고 있어서 예. 하이브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쌍끌이 수급 대장주 하이브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의 수급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지 않겠습니까? 우선 뭐 과거 사례를 보면은 배당 나길 이후에 며칠 동안은 국내 기관은 예외 없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매도했을 때가 반, 매수했을 때가 반인데 기관이 매도가 그렇게 좀 두드러집니다.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매도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 과거에 발생을 했었고요. 예. 사실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오늘 시장 키워드를 기는 코스피, 나는 코스닥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코스피가 어제 2시 30분부터 갑자기 막 들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배당을 받으려는 물량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주식을 산 배당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좀 선물을 땡기면서 올리는 걸로 봐서는 지수를 임의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냄새도 났는데 근데 양시장의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기관이 많이 샀는데 기관은 금융투자만 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늘 그 금융투자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기적인 요인이 결부가 됐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코스닥은 금융투자도 샀지만 연기금이 열흘 넘게 연속으로 코스닥을 사주고 있고 그리고 투신도 뭐 적지 않은 금액을 사고 있기 때문에 주체가 코스피는 금융투자만 사는데 코스닥은 여러 주체가 동시에 사고 있는 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무게중심도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옮겨갔는데 11월 달에부터 그 거래대금이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사실 시가총액만으로 따지면은 코스피가 코스닥의 6배 정도에 가까운데 거래대금이 역전됐다는 얘기는 정말 이거 사건 중에 사건인데요. 예. 코스닥은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코스닥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이렇다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매물은 아마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요새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잘 나가는 종목들은 배당 투자 유망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배당 관련해서 그렇게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당분간 어제 그 매물대 상단이 코스피가 3,020불 그대로 올라서면서 마감이 됐는데 뚫고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좀 어렵다는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좀 업종별로 그 많이 산 업종 최근 엿새간 샀었는데 예.
코스피는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전기전자에 너무 몰빵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가 어렵고 코스닥은 IT 하드웨어, 반도체, IT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복잡해요. 이런 종목들로 좀 사고 있는데 이런 여러 업종을 사고 있는데 요걸 풀어갖고 3개 정도 섹터를 좀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2차 전지. 어제 현대차에서 수소차 프로젝트 중단한 잠정 보류 중단한다는 얘기가 2차 전지에는 또 호재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기간 조정도 일단 좀 많이 거쳤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2차 전지, LNF 제가 그 월요일 날 좀 대장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쉬었다 가고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을 탄다는 거.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면은 재미는 없겠지만 기간 조정 거치면은 계속 사야 될 것 같고 LNF는 어저께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좀 보여지는 종목이 대주전자 재료가 좀 연기금 연속 사고 있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고요. 반도체도 요새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대장으로 따지면 LX 세미콘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 연속으로 사고 있는 종목은 네페스 정도, 그리고 코스닥 아니고 코스피에서 대덕전자도 상당히 수급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P2E에서 대한 그 제재 이슈가 있지만 게임주,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거로 계속 올라갔는데 저 어저께 혹시 제 오늘 거 보셨어요? 그 컴투버스를 직접 보셨어요? 네, 유튜브로 네, 유튜브로. 티저에 예. 봤죠. 엄청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해갖고요. 생각보다 그 현실 세계를 구현을 잘해놔서 그렇죠. 좀 예.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그거 보니까 야, 이쪽 경쟁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쪽은 내년에도 이슈화가 되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급등주는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그 상황이었고 근데 기다리면 또 올라가는 조정받으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쪽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말 연초는 이쪽에서 좀 그 매매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를 참 놓을 수도 없고 워낙 이제 예. 포함된 종목이나 이 산업군들이 많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략 오늘 받아볼게요. 오늘이 이제 2021년 아침 방송으로 마지막인데 월요일 날 뭐 금방 또 하긴 하겠지만 예, 올해의 2020년에 마지막. 관심 있는 섹터만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뭐 저는 두 가지가 제일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그 LG그룹주를 좀 꼽고 싶고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도 계속 모멘텀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 굉장히 죽을 썼던 섹터 중에서 5G가 정부 정책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도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연간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올해 지금 뭐 메타버스 NFT가 단연 대장이었는데 내년에 여기 좀 추가될 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로봇 그리고 데이터 관련주도 내년에 좀 유망하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드립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보안이라든지 API라든지 마이데이터라는 게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단순히 그 데이터를 내가 관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융합 과정,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참고로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대장은 코쿤이라는 종목입니다. 쿠콘. 쿠콘인가? 쿠콘. 쿠콘. 아마.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마이데이터 관련주요. 예, 보안주하고 로봇, 5G 통신 장비, 반도체, LG그룹주 이렇게 내년 1년 연간 전망으로 유망 섹터 추려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